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회차가 자꾸 밀려갖고 제가 새로 쓰고 있는데 이번 6회차 같아요. 5회차인가 6회차인가 6회차 같습니다. 오늘이.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령죄 객체 금원이죠. 이제 금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A가 갑한테 보관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관자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소유물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요. 두 번째, 용도가 특정된 경우에는 맡겨도 이 사람 맡긴 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외입증에서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된 용도가 불법이라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소유물 처분은 횡령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예외가 하나 있죠. 불법성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보다 얘가 훨씬 나쁜 놈이 얘가 훨씬 나쁜 놈. 그럼 얘가 이제 윤락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포주가 쓰면 제가 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자 누구인지에 따라서 횡령죄가 되고 말고 결정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자기 돈이죠. 자기 돈은 무죄.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은 유죄. 자기 돈이죠. 자기 돈 무죄. 남의 돈이죠. 유죄. 이렇게 자기 돈 남의 돈. 그러니까 자기 건지 남의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 돈을 보는 것들, 자기 돈을 보는 것, 자기 소로 보는 것들. 자, 수업이 끝났어요. 프라이 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놈이 전부 집에 싹 다 넣어버렸어. 나쁜 새끼. 수업 끝나서 배고픈데 프라이 켜갖고 전부 집에 싹 다 넣어버려. 그리고 지가 배가 불룩 변해갖고 배를 두드립니다. 친구 앞, 이걸 바라보는 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담하는 시선을 보내면서 친구야, 널 원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수업 후 프라이를 익혀서 전부 집에 홀랑 다 먹어버리니까 배가 불럭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친구가 낙담하는 시선을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가 특정된 것들, 뭐 무슨 금, 무슨 비다,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그죠? 그냥 받은 거 내 돈이지만 어디에 써라, 돈에 이름 붙여주는 건 남의 돈인 겁니다. 지금 쓰면 제가 되죠. 자, 불법인 경우에 이제 조합에서 공유하라고 조합장한테 줬습니다. 그럼 조합이 맡긴 거니까 불법이라 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들어왔죠? 조합장. 얘가 자기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물 처분은 횡령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포주가 나빠요? 윤락녀가 나빠요? 둘 다 나쁘지. 근데 판례는 얘가 훨씬 나쁘다 봤습니다. 훨씬 나쁘니까 윤락녀 소유가 된다 봐가지고 포주가 삥땅 치면 제가 된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락녀는 이제 몸으로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몸으로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포주는 뒤에 앉아갖고 돈만 세면서 지가 다 먹었다고. 더 나쁜 놈이 놈이. 그래서 이건 또 횡령죄로 감옥 가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포주 사건이 하나가 있죠. 자, 이제 담보 제공 의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죄 전압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채무자, 채권자를 잘 봐야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담보를 맡기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자고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담보 채무자가 얘한테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맡긴다 해놓고 안 했단 말이지. 다 무죄. 예, 판례 물어봅니까? 네가 얘한테 돈을 빌렸으면 너의 주가 되는 사무는 뭐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돈을 갚는 게 주된 사무지. 그죠? 담보를 맡기는 건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게 주가 되는 사무다. 담보는 혹시 못 갚을까봐 맡기는 건데 이건 부수적인 거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다. 해서 이걸 이제 위반하면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싹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채권자가 넣으면 긴장해야 돼. 채무자가 넣으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어이 무죄잖아. 이거 뭐가 다 무죄잖아.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풀면 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주체가 나오면. 근데 채권자가 주체다 그러면 긴장해야 돼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되거든. 자, 제가 되는데 막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등기를 가져왔으면은 자기 소유가 되는데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은 횡령죄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임죄가 됩니다. 부동산일 때.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얘가 담보로 잡힌 거를 얘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건 남의 거란 말이야. 남의 거. 등기하는 부동산과 다르게
이 동사는 채무자 남의 거란 말이에요. 남의 걸 훔쳐오면 취거, 훔쳐오면 뭐예요? 절도죠. 내가 보관하다가 내가 처분하면 배신하는 거죠. 횡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배임죄고 동사는 횡령죄예요. 훔쳐온 것만 절도가 되는 거고요. 배임, 횡령, 훔친 건 절도 이렇게입니다. 그럼 채권자 넣으면 또 이게 제가 무조건 되는 거네요? 아닌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제기가 끝나고 담보권 실행하는 것은 민사 정당한 실행이나 불가벌됩니다. 불가벌. 자, 표는 정확하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채무자 넣으면 풀어, 긴장 풀고 무죄. 채권자 넣으면 긴장하고 부동산은 배임죄, 동사는 횡령죄. 훔쳤다 그럼 절도. 변제기 보다 그럼 무죄 이렇게 됩니다. 자, 배임과 배임 소재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강도살인죄 그러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면은 강도살인죄 그럽니다. 그러면 배임수재죄 그러면은 배임도 하고 수재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 배임도 수재도 하게 되면은 배임자 따로 또 되는 거예요. 경합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배임수재라는 것은 배임도 하고 수재도 하는 게 아니고 배임의 의도로 수재를 하는지요. 수재비, 수재를 하는지요. 자, 배임까지 또 하면 경합범 되는 거예요. 경합범. 그래서 배임 수재는 배임할 필요가 없다. 수재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배임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에게 손해를 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부전 청탁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전 청탁이 아닌 것들과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두 문제는 아닌데 자, 이해를 해주는 건데 이해하고 나서 이제 까먹지 말라고. 기존에 미리 양해받아 허용받았거든요. 기존에 미리 다 허락해줬어.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무슨 죄가 되겠어? 기존에 미리 양해도 했죠. 허락도 받았죠. 제가 안 된다고. 어떤 허락을 받았는데 주식을 연구하면서 복지학교를 잘 운영하라고. 그죠? 너 주식 연구해가지고 복지라는 건 뭡니까? 비영리 법인이죠. 비영리.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 좀 운영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네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기존에 미리 양해도 받았고 허락도 받았고 주식 연구에서 복지학교로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방화죄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방화죄는 크게 이제 건조물과 물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건조물, 건어물이 아니죠. 어가 아니에요. 건조물. 물건. 그래서 물건 속에 건조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물 가면 이제 현, 공, 타가 있죠. 타. 그래서 현, 공, 타, 건조물. 딱 세 개. 딱 세 개. 위에 세 개. 현, 공, 타, 건조물. 이렇게 딱 세 개만 그 소외할 때 기소가 되고 위험 필요 없죠. 위험이란 말이 없으니까 막연한 불안감, 추상적 위험으로 기소가 되고요. 이게 중대한 범죄니까 현공타가 제일 중요한 범죄라고. 그러니까 미수예비 처벌하죠. 자, 현공타 건조물 꼭 알아야 됩니다. 현공타 건조물. 자,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자기 건조물, 타인 물건, 자기 물건. 나머지 세 개는 자, 소외라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위험까지 초래가 돼야 됩니다. 조문에 위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위험이 써 있으니까 구체적 위험범.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눈에. 그건 구성 요건이 아닌데 그건 구성 요건이에요, 구성 요건. 고의범 인식해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미수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 거는 중대범죄, 아래 건 약한 범죄니까 미수에 벌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현공타 건조물, 현공타 건조물, 현공타 건조물 세 개는 중대한 범죄. 불만 질러서 불길 넣으면 기수. 위험성 없어도 돼. 추상적 위험범. 중대한 범죄니까 미수에 처벌한단 말이에요. 뭐를? 현공타 건조물을. 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통통표가 나왔죠? 이제 익숙하죠? 통통표. 그래서 자, 통통표인 이유가 뭡니까? 통화. 다음 유통성이 필요한 것은 통이 필요한 것은 통화. 나머지 필요 없죠. 근데 유통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줘야 돼. 교부. 줘야지 이게 흘러다니거든요. 줘야지 행사가 됩니다. 안 주면 행사가 안 돼요, 이거. 근데 안 줘도 되는 거 있습니까? 안 줘도 돼, 이건. 제시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거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줄 필요 없어,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교부. 자, 정을 알고 있는 자한테 얘한테 주면서 나도 갖다 쓸래? 딱 줬단 말이에요. 요놈이 받자마자 바로 갖다 쓸 위험이 있는 게 있어요.
너 쓰라고 주면은 잘 갖고 있기 마련인데 바로 갖다 쓴다고 이놈이. 바로 갖다 쓸 의미 있는 게 뭡니까? 통화랑 상품권이 있는 거죠. 상품권, 유가증권 있습니다. 무슨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공범이래. 공범. 아까는 너한테 주는 거예요. 쓰라고. 이거는 뭡니까? 너랑 나랑 공범이야. 같이 쓰자는 거지. 자, 같이 쓸 건데 너부터 쓸래? 나부터 쓸까? 아직 결정이 안 됐구나. 그럼 뭡니까? 공범 수중에 머물러 있다가 되는 겁니다. 행사 안 되는 거예요. 공범이란 말이 나면 행사가 안 됩니다. 자, 위조가 될 때 이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쓰면은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알게 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진짜 같지 위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사하면 이제 흑백 복사를 말합니다. 흑백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가짜 티가 나요 안 나요? 문서는 진짜 같아. 문서는 진짜 같은데 상품권 이런 건 가짜 티가 좀 많이 나지. 그러니까 위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허락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서 상대방 허락을 받게 되면 양해를 구한 게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뭐가 조각돼요? 양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위법성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각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딱 하나 제가 되는 게 있다고. 이게 뭡니까? 자격모용죄. 네, 자격모용죄 중에서 유가증권만 이것만 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X가 되고. 되게 중요하죠. 전체 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통통표는 머리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통통. 그래서 통에 필요한 건 통화 하나다. 그러니까 교부해야 된다. 제시 갖고 안 된다. 나머지 괜찮은데. 알고 있는 자에 너 갖다 써? 바로 주자마자 제가 된다고. 이건 통화 유가증권. 너랑 나랑 같이 공범이야? 그때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 위조가 다 되지. 흑백복사? 문서만 진짜 같지. 얘 가짜 티가 나지. 그죠? 승낙받으면 양해니까 제가 안 되는데 자격모형 유가증권만 이거만 제가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주죄가 있습니다. 미수를 처벌하죠.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네, 불법 도주 파무침이 있었죠. 파무침. 이때 도주죄가 이거예요. 도주죄. 미수를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친족 간에 봐주는 거 있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오죽하면 이 나쁜 새끼가 사람을 죽이고 와갖고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범인을 숨겨주고 증거인멸합니다.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범인인 거 알면서도 증거 있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범인을 숨겨주고 지문 지워준다고. 엄마의 마음을 읽어서 책임지고 가기란 말이에요. 무죄입니다. 근데 이제 위증무고죄는 다 거짓말한 죄죠. 얘는 증인으로 거짓말하는 거고 수사기관의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은 뉘우칠 기회를 빨리 줘요. 야, 너 거짓말해서 빨리 뉘우쳐. 너 재판 전에 뉘우치면 너 피로적 감면이야. 너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너 그때 늦은 거야. 임의적 감면이거든. 그러니까 팔란 빨리 해. 거짓말 빨리 자수하라고 혜택을 크게 주는 거예요. 위증죄 무고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의 내용이 다르죠. 위증죄도 거짓말하는 죄고 무고죄도 거짓말하는 죄인데 그 거짓말의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 생각했으면은 뭐 진실이건 허위건 상관없어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돼요. 이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으면 이게 과실범이거든. 실수거든. 근데 과실범은 처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인 줄 알았다. 저는요 진짜인 줄 알고 말한 겁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다 무죄라고. 근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이었으면 이건 처벌하는 게 맞아요. 이건 처벌하는 게 맞아. 자, 그럼 이제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학설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항상 강조하는 건데 많이들 까먹죠. 자, 이제 얘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관설에 따르면 이 사람의 주관적 인식만 보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이거 처벌해요. 처벌합니다. 색깔 괜히 헷갈릴까봐. 자, 거짓말로 생각했으면 네 생각이 거짓말이니까 처벌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증죄란 말이에요. 위증죄. 자, 우리 판례가 주관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위증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거짓말인 줄 알고 했는데 진실이야. 객관적 진실. 그럼 객관설에 따라서 불가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판례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설 하나만 위증죄가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